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다. 미국까지 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미국이 공식으로 내렸습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확정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한, 핵으로 위협한 나라는 소련밖에 없었습니다. 소련밖에 없습니다. 그 소련은 내부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이때 소련 제국이 무너질 때 1991년입니다. 핵폭탄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핵폭탄이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관되어 있는 이 핵폭탄을 과연 철저히 관리할 수가 있느냐. 그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는 이 틈을 타서 핵물질,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을 빼내가려고 하고 밀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하고 그런 데 대한 대가로서 미국, 러시아, 영국 이 세 나라가 다 핵 보유국입니다. 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한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약속이죠. 핵을 포기하면은 러시아, 영국,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지켜주겠다. 이게 1994년의 부다페스트 각서입니다. 부다페스트 각서라고 불립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리미아를 쳐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적병지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자기들 편드는 러시아 사람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지금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공을 지나던 네덜란드 비행기가 소련 측에서 쏜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격추돼가지고 200명 이상이 죽은 사고도 났습니다. 그런데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했던 러시아, 미국, 영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러시아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크리미아를 먹어치웠고, 그것을 미국, 영국이 막았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막았습니까? 구경만 했습니다. 립서비스만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크라이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그래서 뒤늦게 요사이 우크라이나의 야당에서 우리 핵무장 다시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크라이나는 핵무장 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없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결심만 하면은 핵무장을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아무런 전략적 자산이 없습니다. 다만 핵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김정은이가 핵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고 판단하게 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1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운명입니다. 카다피는 핵 개발을 하려다가 미국과 협상에 의해서 핵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2011년 봄에 튜니시아로 시작된 아랍의 봄, 일종의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이 번지면서 리비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숨어 다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리비아의 정부군, 카다피가 대표하던 리비아의 정부군을 쳐부수고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결국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만은,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 꼴을 당한다.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핵무장 국가를 지향해서 가면서 이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 협상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가지고 협상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국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게 고민거리인데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별 것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별 것 없다. 다만 몇 개의 선택지는 있다. 첫째,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서울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약 2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약 3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요새 중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더 안 하는 조건으로 동결을 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 보내고 뭐 한미 군사 훈련하는 것도 같이 줄이자. 이런 아이디어. 그럼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받으면은 이미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거의 완성한 단계인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더구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스스로 동결한, 스스로 묶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쪽에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얻고 그런 아이디어를 워싱턴에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시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역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국무장관 슐츠 같은 사람, 또 전 국방장관 페리,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게 좋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여론이. 이렇다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참 난감합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북핵 정책이 없었습니다. 계속 미국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하려는 걸 방해하든지 이렇게 했지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핵 정책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앞에 보수 정권까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계속 구경꾼이냐? 무임승차냐? 이렇게 됐을 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협상을 하면은 한국은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이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과 몇 달 전까지 국가안보실에 안보전략비서관 아주 핵심 자리죠. 여기 있었던 분이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이분은 뭐 수십 년 동안 이 통일 문제, 안보 문제를 전담으로 연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현직을 떠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정몽준 전 의원이 만든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북핵 폐기와 평화 통일을 위한 북한 관리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매우 현실성이 있고 창의적이면서 유효한 아이디어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성훈 씨는 3년 이상 우리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북핵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란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교수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전 안보전략비서관의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즉 만약 북한이 핵무장한 것이 이제 확실해지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은 핵에 대해서는 핵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미국에 대해서 90년대 초에 빼내갔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만약 그 요구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NPT 제10조에 의해서 NPT에서 탈퇴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면 엄청난 주장이죠. 이분이 현직을 떠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왜 빼내갔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이외에 이분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 앞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어떤 협상이 있을 때,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을 대비해 가지고 미국의 전술핵을 여기에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갖다 놓아야 협상을 할 때 북한이 핵 폐기하면은 우리 갖다 놓은 전술핵 다시 빼가겠다. 그래서 한반도를 완전히 비핵화하자.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한은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우리 핵 폐기하겠다. 그 대신에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줄여라. 그리고 주한미군 나가라.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한반도에 항공모함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핵과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 전력을 동등하게 놓고 서로 뭐 없애자든지 감축하다든지 이런 거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 이런 군축 협상에서의 대전제는 동등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은 핵과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이렇게 해야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한의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라고 한다든지 또 미국의 전력을 뭐 감축시킨다든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등성 원칙에 맞추려면은 그런 핵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반도에 남한의 핵 전력을 전술핵을 배치해 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반대한다면은 우리도 쓸 카드가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즉 NPT 10조 핵 문제로 인하여 어느 나라가 안보상에 절대적 위기가 생겼을 때는 미리 IAEA에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조항에 의해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다만 조건을 붙인 거죠.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한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는 다시 NPT로 복귀한다. 핵 개발하던 것도 다시 중단한다. 이런 조건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운 전 안보전략비서관은 이 한국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민을 특히 공포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핵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강 건너 불국경식으로 했다가 이제부터는 그런 식이 안 통할 겁니다. 그런 한간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뭐 이민 간다든지 현금을 뭐 많이 갖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인출 사태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이 묵직하지 못하고 좀 가볍게 반응하는 건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정보의 조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사드 배치를 빨리 해야죠. 환경영향평가 그거 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게 무슨 사드에서 CO2가 나옵니까? 그게 무슨 독극물이 나옵니까? 그건 뭐 최소한의 조치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전술핵을 재배치해 놓는 거. 이것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첫째, 그 다음에 핵 민방공 훈련을 매달 해야 됩니다. 지난 정부, 보수 정부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민방공 훈련을 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데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서울에 대해서 핵폭탄을 쓸 경우에 서울에 밀집된 이 건물이 상당한 차폐 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지하시설이 얼마나 많으냐. 핵폭탄의 위력이 지하에는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은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지하시설, 지하철, 건물이 많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점검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하시설을 유사시에 방공호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 우리 정부가 이제는 핵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 방공호를 일찌감치 만들었어야 되죠. 제가 스위스 예를 자주 듭니다만은 세계에서 핵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일 낮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영세 중립국에다가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스위스를 손대지 못합니다. 스위스는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중립국이었어요. 그 무서운 나치 독일도 스위스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전 국민이 그 군인들 아닙니까?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가장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그 알프스산에 핵 방공호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일단 유사시에 전 국민이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130%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장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자를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참 스위스 사람 미련하다 이렇게 욕하겠죠. 그럼 스위스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신문만 보면은 세계 모든 신문이 일단 비상시에 1000만이 모여있는 서울이 북한의 핵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기사가 매일 나오는데도 한국에서는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하고 사드 배치도 안 하고 오로지 운수에만 기대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그런 한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한국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안 할까요? 어떻게 생존 문제, 민족 전체의 생존 문제를 다른 미국한테 또는 북한 김정은의 마음에 맡겨놓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있느냐. 좋다. 우리가 미련한지 한국이 미련한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100년 뒤에 세계사가 이렇게 쓰여질지 모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역시 현명했다. 서울 사람들은 역시 미련했다. 북한 핵 미사일 맞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정성훈 씨의 이 아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전술핵에 대해서 우리도 사용권을 가져야 됩니다. 사용권을.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돼요. 이 공동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연합사를 해체할 게 아니라 더 보강을 하고 그러면은 일단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남북한 간에. 핵은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서로 소지를 못합니다. 냉전시대 때 소련과 미국 사이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핵 방어망은 만들지 않는다. 핵 방어망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쏘면 그냥 맞고 죽으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뭐냐? 핵 방어망을 만들지 않으면은 핵을 쏘지 못하게 된다. 그걸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합니다. 상호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호 간에 서로 파괴를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쏜다 이거죠. 안 쏜다. 인간이 만들어낸 참 묘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공포의 균형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가지면 남한도 핵 개발하든지 전술핵을 가진다. 근데 미국이 여기 응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전성훈 씨의 이 논문이 파격적인 것은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좋다. 우리는 NPT에 탈퇴해버리겠다. NPT에서 탈퇴하고 우리가 핵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을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장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국민 전체의 결의로 서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결의로 서서는 너무 약해요.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저런 자위적 핵무장을 선택을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 어떤 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투표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결정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 조갑지 TV에서 보도한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분도 정부에 오래 있다가 북핵 문제를 담당하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미국 전술핵 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전술핵 중에서는
지하로 들어가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핵 벙커 버스터 같은 그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은 김정은이가 핵도발을 했다가는 확실하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는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에서 공통점은 NPT 탈퇴를 조건부로 하자. 핵무장 해결되면 NPT에 다시 들어간다. 우리가 핵무장 한다 하더라도 북한 핵무장 해결하면 우리 만들었던 핵무기 포기한다. 이것도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냐?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남아공이 인종차별을 하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당해가지고 1980년대 말쯤 되면 국가 안전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그 백인 지배층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의심만 했죠. 그러나 인종차별 문제를 흑인들한테 정권을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하기로 한 뒤에 상황이 바뀌니까 만들었던 핵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하면은 우리는 NPT 탈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이런 어떤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다. 다 같이 머리를 짜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대전제는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생각, 그때 문재인 세력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 그건 다 지나간 걸로 하고 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과거 보수 정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강경한 정책,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해달라 하는 요구가 문재인 정부 입에서 나온다면은 국민들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좌우 대결 구도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